진짜 흑인의 느낌을 가지려면은 그 본질을 봐야 되고. Amazing Grace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되는 거죠, 형태가. 모음이. 사람들의 루더 밴드로스를 생각하는 오해가 자, 흑인 음악과 보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.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하는 프로 가수들, 뭐 예를 들면 김범수, 나얼, 박효신 뭐 이런 가수들도 흑인 음악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가수들인데요. 근데 우리가 막상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어떠세요?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어떤 벽 같은 걸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?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난관들을 직접 극복하신 그 라이브아미의 루더 밴드로스 김정수 선생님과 함께 도대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음악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Is it me you're looking for? A part of you you leave behind. 지금 라이브아미 내에서는 약간 이미지가 흑인 음악 전문가 아니면 뭐 흑인 음악 외길 인생 이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처음부터 좀 흑인 음악으로 노래를 시작하셨어요? 사실 처음부터 흑인 음악으로 노래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. 제가 노래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 되게 고음 노래들이 엄청 막 팽배할 때였어요. 그랬죠. 네, 락 발라드가 유행할 때였고 그런 보컬들의 노래들을 노래방에서 부르려 하고 시도를 하지만 실패하게 되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되게 그래서 고음에 점점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고음병 환자가 되더라고요. 여기도 환자 한 명 있었네요. 그렇게 하다가 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봤는데 당시 박효신을 되게 좀 좋아하게 되고 박효신을? 좀 따라 해보고 막 그랬었어요. 그 옛날 버전? 옛날 버전 그 두꺼운 목소리. 이렇게 호음으로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이제 톤에도 관심이 생겨지면서 네. 박효신까지 좀. 그래서 연습을 해보니까 뭐 대충 앞부분은 역시나 좀 이렇게 따라가 되는데 이게 점점 노래가 뒤로 음이 올라갈수록 톤을 지키려고 하면 음역대가 확 가라앉고 거기서 톤을 버리고 음을 올리자니 뭐 노래의 표현이 안 되고 노래도 이상해지고 다 안 되네요. 다 안 됐죠 뭐.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그때 하빈에서 원장님이 라이브아미 그 배너를 봤어요. 타고나지 못한 자를 위한 감명이라는 배너를 보게 됐고 그 당시쯤 이제 제가 나 좀 타고나지 못했나?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뜨니까 들어가게 됐고 나를 위한 거다. 그때 이제 라이브아미 다니기 직전에 라이브아미 사이트에서 팝 음악을 좀 듣고 와라 이래갖고 좀 리스트를 적어줬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팝 음악에 좀 눈을 뜨게 됐는데 그때 루더 밴드로스 추천곡이 있었어요. 그 리스트에 라이브아미 리스트에. 그럼 처음 그래도 흑인 음악을 좀 제대로 접한 시기는 그래도 그때. 그때 처음 알았죠. 근데 원래 루더 밴드로스는 그 박효신도 되게 많이 카피했던 가수로 유명하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요. 네. 옛날에 박효신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소리는 언뜻 들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? 좋아진 것도 있죠. 박효신을 원래 좋아했으니까. 가요는 박효신처럼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그 원장님 오피니언에 그 가수가 영향받은 오리지널 보컬을 카피를 해줘야지 그 가수만큼 할 수 있다. 이 오피니언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 저 사람은 엄청 타고난 사람 같고 가수로서 훨씬 노력한 시간도 나보다 많을 텐데 저 사람의 루더 밴드로스를 카피를 해서 지금 박효신이 된 건데 내가 박효신을 카피를 하면은 그렇죠. 이게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렇게 라이브아미를 와서는 어땠어요, 좀? 8, 9개월 정도 배우니까 아예 안 찍히던 음역대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희망을 본 거죠, 이제. 나도 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구나. 그런데 이게 마침 배움의 걸림돌이 이제 군대가 있어서. 나이가 딱. 네, 나이가. 아예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이어서 그냥 나는 스트레이트로 배워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. 그래서 좀 기미가 될랑말랑하는 네. 기미가 좀 보일 때쯤. 보일 때쯤 이제 군대로. 휴학을 하고 군대로 입대를 했죠. 빨리 갔다 와야겠다. 네, 빨리 갔다 와서 계속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에. 근데 이게 군대 가서 그렇잖아요. 이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냥 훈련병 때 특히나 소리를 많이 지르니까
갖고 이렇게 만들었던 발성이 바로 한 달 만에 작살났어요? 한 달 만에 작살나더라고요. 완전 한 달 만에 작살나고 남은 군대 기간 동안에는 그냥 계속 복구만 했고 아 그래도 틈틈이 뭐 군대 내에서 어떻게 복구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돼요. 예, 이미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섰어요.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복구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네, 최대한 빨리 제대하자마자 가야겠다. 그런 해야겠다는 생각만 생각 하시고. 계속 그 생각만 갖고 그것 때문에 저녁도 빨리 하고 싶었고 근데 빨리 할 수는 없지. 빨리 못하죠. 그래서 그냥 진짜 말년 휴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라이언에 등록하고 그냥 휴가가 좀 길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냥 쭉 다녔어요. 마침 라이언에 딱 재입성해서 레슨을 받으니까 약간 커리큘럼들이 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서 흑인 발성 파트가 좀 생긴 거예요. 아 그러면 흑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새로운 곡을 얘기하던 차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 거죠. 아 루더 밴드러스를 내가 사실 좋아하는데 커밍아웃 같이. 커밍아웃 한 거죠 그때. 예. 사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워낙 내가 이 사람 노래는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꺼냈다. 예. 근데 선생님께서 그래 해봐라 라고 흔쾌히 얘기해 주셔갖고 아싸 하면서 이제 그래서 루더 밴드러스 노래를 시작하게 시작하게 됐군요. 된 그때부터 계기죠. 예. 그래서 루더 밴드러스를 처음 딱 그렇게 시도하셨을 때 어떻게 잘 맞고 잘 되셨어요? 아, 잘 안 됐죠. 처음에는. 예. 떡지거나 아예 뭐 힘을 안 받거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네. 뭔가 한 번에 확 좀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있는데 아 좀 특별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. 예. 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소리를 내지 못할 때도 많고 이것저것 배운 것들이 이제 많으니 이게 그 안에 좀 꼬여버린 거죠.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만한 레슨이 있었는데 아, 레슨 중에. 네, 레슨 중에 예. 어떤 게 있었어요? 되게 어떠한 특별한 의도도 갖지 말고 그냥 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압력을 많이 준 소리 뭐 이런 게 있고 뭐 또렷하게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어떤 소리의 좌표나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소리의 크기나 여러 가지 등등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 미리 뭔가 이렇게 그려놓고 네, 네. 하지 말라. 그쵸. 네, 그러니까 아무런 의도가 네, 맞습니다. 없음. 아무런 의도 없음이죠. 그래서 그냥 따라서 내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제가 이렇게 막 졸아요. 막 졸고 있는데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이렇게 깨웠어. 끼웠습니다. 뭔가 이렇게 되는 상태? 혹은 뭐 잠꼬대를 한다거나 뭔가 그럼 이런 거는 내가 특별하게 어떻게 의도를 해서 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 몸에서 나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되게 호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몸 안에서 자연스러운 상태인 거죠. 그 상태를 밸런스를 갖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니까 이전에 좀 꼬였던 것들이 패줄이 잘 맞아가면서 노래할 수 있는 밸런스도 나오게 되었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도 좀 내가 더 자유도가 생기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랬었어요. 약간 좀 덕지덕지 조금 정보들이나 뭐 습관들이나 그런 뭐 것들이 안 좋은 습관들이 네, 좀 정리가 이렇게, 됐어요. 막 붙어있던 것들이 빠지면서 네네. 새로운 밸런스가 좀 생겼다. 맞아요. 네. 특히 집중도가 엄청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발성을 신경 써서 그렇지. 어떻게든 그 발성에 맞춰서 노래를 껴맞추는 느낌이었다면은 요게 된 이후에는 그냥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내 노래에 내가 빠져 들어가면서 집중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. 네, 그러면서 마스터반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원장님이 트레이너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활이 이어졌습니다. 자 이제 흑인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. 그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참 흑인 음악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대부분 다 그 흑형의 거대한 벽에 좌절을 하고 말죠. 그 김청수 선생님도 그런 어려움들을 똑같이 겪으셨을 텐데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?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. 이게 흑인 음악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. 시대별로도 되게 많죠. 근데 이제 요즘의 흑인 음악을 생각해 보면은 되게 좀 트렌디하고 기교도 많고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거의
그게 이제 포장된 부분이라는 걸 잘 듣지 못하고 거의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따라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뭐 거의 기기어 위주나 흑인 같은 그루브 뭔가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겉으로만 따라 하려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따라했을 때 한국식 R&B가 돼버리는 그런 꼴이 많죠. 사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핵을 봐야 되는데 그 핵들이 본질 같은.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 본질이 특히 이제 요즘의 흑인 음악에는 되게 많이 가려져 있어갖고 듣기가 어려워요. 정말 듣기가 어려워요. 워낙 지금까지 옛날부터 쌓아와서 이렇게 많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예, 그래서 진짜 흑인의 느낌을 가지려면은 그 본질을 봐야 되고 그럼 그 본질, 흑인 음악의 본질이 도대체 뭐고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흑인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. 문화를. 예, 예, 예. 이게 현대 흑인 음악에 너무 국한되어서 볼 게 아니라 흑인의 과거로부터 이렇게 좀 돌아서 볼 필요가 있어요. 옛날에 흑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다가 아메리카로 이렇게 노예로 오게 되면서 노예로서 어떻게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지 못할 때잖아요. 그렇죠. 노예니까. 그러니까요. 예.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소리를 크게 내서 나의 어떤 힘듦을 얘기하고 싶으나 겉으로는 그러지 못함. 네. 거기에 흑인 소리의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.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다. 그러면은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대로 Amazing Grace 이렇게 나올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. 그렇게 내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. 안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죠. 노예니까. 그러니까, 노예니까. 그러니까 어가 나오지 못하고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니까 Amazing Grace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되는 거죠. 형태가 모음이. 그런 좀 역사적인 흐름이나 시대적인 상황과 그 네. 문화적인 특성들 때문에 그렇죠. 그런 상황 속에서 흑인들의 네. 어떤 본질에 가까운 그 맞아요. 사람들의 특징들이 네, 네. 나타난 건데 네, 네. 그거를 너무 무시하고 지금 요즘 음악에 들리는 기교들만 맞아요. 생각하면 네. 놓치는 게 좀 많다. 그게 뿌리가 돼서 지금의 현대의 흑인 음악까지 온 건데 그래서 뿌리는 되게 밑에 숨어 있어요. 근데 그것들을 보기가 힘든 거죠. 현대 흑인 음악에서는. 이런 본질을 진짜 이해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누구나 당연히 겉의 표정만 좀 그럴듯한 네. 기교만 따라하는 그런 흑인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당연히 진짜 좀 본질을 알고 싶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흑인의 본질에 가까운 것을 좀 연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좀 팁 같은 거 있어요? 중요한 게 밖으로 다 대놓고 쏟아져 나와 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. 네. 근데 네. 그렇다고 조심해서 뭔가 이렇게 작게 내는 그런 것도 위험해요. 네. 그러니까 우선 에너지 자체는 커야 돼요. 왜냐면은 흑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표출을 해야 되니까 표출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에 힘들게 올라갔어요. 힘들게 올라가서 너무 힘들다 상황 속에서 근데 정상을 봤을 때 그 희열감에 내는 야호의 소리. 그래서 뭐 야호 크게 내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내버리면은 다 밖으로 쏟아져 나가 버리는 거죠. 소리도 대놓고 확 커져 버리는 거고. 거기서 이게 아닌 그냥 가만히 원위치해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. 네. 에너지는 그대로 그 에너지는 있는데 튀어나가지 않은 제자리 상태. 예. 그래서 야가 아니라 야호! 예, 그런 감각인 거죠. 에너지를 줄이면 안 돼요. 그렇다고 해서 이 느낌이 야에 비교해서는 뭔가 이렇게 뒤로 빨려 들어간 느낌이니까 그걸 또 뒤로 당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거에 비해서 이런 거지 사실은 얘는 그냥 원래 있던 제자리인 거죠. 예. 그냥 둬야 되는 거죠. 큰 에너지를 제자리에 있게끔 그런 것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흑인 음악의 좀 뿌리에 가까운 소리를 연습할 만한 그렇죠. 팁, 방향. 네. 네.
보시는 분들께서 뿌리의 느낌을 나도 좀 느껴보고 싶다, 들어보고 싶다. 그러면 어떤 가수들 좀 듣는 게 좋을까요? 추천해 주실 만한? 제가 연습을 하면서 또 도움이 됐던 보컬들을 좀 설명해드리면은 제임스 브라운이나 레이 찰스 그런 보컬들의 느낌이 좋고 개인적으로는 오티스 레딩이라는 소울 보컬이 있었는데 그 보컬한테도 되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재즈 가수로는 뭐 네킹콜 뭐 이런 가수도 있고 그런 보컬들의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그 특유의 깔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. 약간 공통적인 네, 공통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. 그 목소리에. 방금 말씀드렸던 대놓고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묵직하게 밑에서 좀 깔려 있는 그런 느낌. 에너지는 있지만. 에너지는 있지만.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런 노래들을 좀 많이 들으면서 네. 그 흑인 음악의 본질, 뿌리에 네. 대한 것을 캐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요즘 음악들을 하면 좀 남들과는 다른 더 그렇죠. 멋있는 뿌리가 안에 네. 들어가 있으니 같은 걸 하더라도 조금 다르죠. 더 흑인 같은 느낌이 들 것이고 예. 기교만 겉에 남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알맹이가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듣기로는 흑인 음악 중에서도 그 고수들이 네, 네.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 장르 파트가 가스펠이라고 네. 알고 있는데 이 가스펠 음악 쪽에서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가수 있어요? 가스펠은 우선은 들어보시면 다 거기는 탈 인간급입니다. 네. 거의 슈퍼 보컬들이고 잘하는 사람도 정말 많죠.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처음 들으면 아마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. 제가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좋아하고 많이 해봤던 보컬 중에는 이게 별로 안 유명한 보컬인데 네빌 피터라고 있어요. 네빌 피터.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. 네. 이게 유튜브에 치면은 많이 영상도 안 나옵니다. 살아는 계신가? 네, 살아는 계세요. 근데 그분이 스티비 언더처럼 이게 눈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좀 전에 예시를 드렸던 가만히 있는 상태의 감각이 되게 잘 느껴져요.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느껴지고 노래도 좀 잔잔하니 연습해볼 만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봐요. Jesus, you're the center of my joy. All that's good and perfect comes from you. You are the strength of my life, yes.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에너지가 있고 한 보컬, 그 가스펠 보컬 중에는 80년대 가스펠 보컬인데 현재까지도 좀 계속 활동하신데 지금은 좀 나이가 드셨고 라넬 해리스라는 그 가스펠 보컬이 있어요. 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클래시컬한 느낌이 있어요. There is a mighty spirit shining out across the sky. Harvest time is coming. 에너지는 되게 큰데 쏟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의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마치 약간은 좀 오페라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예, 공통 요소가 좀 있다 보니까 예,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얘기하셨던 그 보컬들을 꼭 한번 다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